박치기라 하는 것은 박이 있어야 북을 치고 박을 박치기라 하는 것은 북을 칠 때 필요한 것이 북이나 박이나 박이나 북이나 치기는 매 한 가지. 북을 쳐야 박을 치고 박을 쳐야 대박을 치고 대박을 쳐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자, 이제 하시면 된다. 됐어? 네. 야, 이거 오프닝 처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네? 멋있네요. 자, 북치기 맞추기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한다! 자, 일단 오늘 새로 초대 손님이 계세요. 야,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매번 그래요. 동안이에요, 동안. 동안, 완전 동안이 진짜, 완전. 실제로. 내가 언제 매번 그랬어요.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김하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현 소속은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십니다. 이야. 이름만 보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검색해보시면 이분이 연구 저서 및 논문이 2008년도부터 쭈르르르 한 20개가 되고요. 경력상 보니까요. 이거 줄인 건데 막 별게 다 있어요. 20줄 돼, 20줄. 진짜 많네요. 네. 대단하시네. 김제 지평선 축제 총감독도 했네. 2007년도에. 오. 우리 전통놀이 연구소 호남 지부장.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 이런 거 빼고도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소장. 자만, 네. 전통문화 콘텐츠 연구소 연애 소장. 우와. 연애면 주로 하시죠. 현 인간만 하죠, 현. 그러니까 현재는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이세요. 그리고 천년전주 푸른도시 추진위원회 사단법인 푸른전주운동본부 사업감사, 우리 전통놀이연구소 호남 지부장, 전북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그만해 짜증나. 너무 많아. 네. 네. 너무 많다. 예, 아무튼 이런 어마어마한 분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뭐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평화동 마을신문 만드시는 행인님을 모셨고 네. 오늘은 김하생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일주일 근황 토크부터 한번 하죠. 특별한 일 있으셨던 분. 일단 우리 모 PD 수족구에 걸렸고요. 네, 수족구에 걸렸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족구에. 예. 지금 약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약에 취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예. 자, 아까는 그리고 밤에.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김수길 약사가 농약사, 농약사. 농약사. 농치는 약사, 농약사. 어? 그렇게 낯을 가린다고 뻥을 저렇게 치나? 낯가림이 심하다고. 자, 진짜 나 많이 가려요. 어느 숲에서는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요즘이 그 비수기 아니야? 한가한식이 제일. 수능 지금 끝나고.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수시철. 수시가 끝나고 이제 정시철이 왔죠. 아. 네, 정시철. 이 말이 좀 수시 끝나고 정시. 술 먹을 생각이 나네. 술시. 술시. 예.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맥주 한 캔씩 먹고 시작하자고. 가 사와 지금. 강진이 형은 뭐 별로 특별한 일 없었고. 저는 오늘 생일입니다. 생일. 우와, 생일파야, 생일파야. 생일파 생일파 다들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진짜 생일이야? 모르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 페이스북에 떴을 텐데. 진짜요? 그래. 근데 강현진이어가 그 빈말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양력 생일이고 뭐 음력 아, 생일이고. 저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윤아랑 두 어떤 개서 사이? 해? 하윤아랑 어떤 친구, 갑시안. 논란이 일어나는 아까 거야? 방송 전에 약간 논란이 있어. 둘이 그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면 둘이 갑장이고 둘이 갑장이면 이쪽도 이제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이? 네? 낯가림입니다. 농약사님. 농약사는 낯을 많이 여기 가린다. 지금 사람들은 몰라. 이쪽을 모르는 거야 지금. 다행이죠. 예. 내가 오늘 저 목욕탕 갔었는데 깜짝 놀랐네. 왜요? 아 저기 혹시 저 목욕탕에 가발 쓰시는 분들이요 저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왜? 저 아저씨가 가발을 아저씨가 들고 이거 나 가발 이렇게 벗고 머리통이 있는 거야. 진짜. 어우 시꺼맸네. 자 아무튼 별 근황들이 없네요. 이 친구들 별로 근황이 없고 그러면 바로 오빠들의 맛집이 댓글 남겼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느 오빠야? 어느 오빠? 모르겠어요. 그 오빠들의 오빠는. 맛집. 전략적 MOU를 체결하자고 오빠들의 맛집에 제의를 했는데 네.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 쪽에 누군지를 색출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색출한 작업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지?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하생님, 이력이 너무 화려하세요. 네. 편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네. 얼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부터. 예. 조금 난감합니다. 오늘 좀 난감한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네. 처음에 너무 이렇게 우왕들 떠셔가지고 네. 저도 우왕을 떨어야 되는 아니, 건지 아니.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그럼요. 대로. 네,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하생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이플소톤 공동체 지원센터 뭐 하는데요? 단풍 시럽 돌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역시 영어 잘하시네요. 그치. 미친 해성력이 나는데. 단풍국을 좋아하나 봐. 조금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정읍과 고창 지역의 공동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데 조금 요즘 사람들이 상징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상징성 있는 이름을 만들어보자. 정읍의 그래가지고 단풍, 정읍의 단풍 메이플. 고창의 고인돌. 네. 근데 원래 고인돌에는 스톤이 안 들어가는데 어찌됐건 스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메이플 그래서 스톤 공동체 전센터 정읍 한우가 단풍 한우인가 기억. 맞아요. 단풍. 네. 하고 단풍 한우요. 그럼 단풍돌 공동체 지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비 거는 이름을 것 같네. 바꾸려고 시비 합니다. 거는 것 같네. 별로 한 번쯤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란 말이야. 내 말이 있을 때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읍과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동체를 육성하고 네. 그러면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네. 공동체는 크게 저희 지역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생활 공동체하고 생산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역 순환을 이야기하는데 지역 순환이라고 하면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정리해 드리려고 정리남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컨셉을 잡으셨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없는 것만 한탄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농촌 지역을 가면 대형마트가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고속도로라든가 아주 잘 나 있는 길들이 부족하다고 또 한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길 잘 나면 다 그 농촌에 나와서 다른 데서 사시거든요. 네. 공장 그리고 없다고 한탄하고. 공장 없다고 한탄하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형마트가 없다고 한탄하시는데 대형마트 생기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막연하게 우리 지역에 없으니까 도시에는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고 그냥 단지 네,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제 그 정도에서 막연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없어서 불편한 게 뭐고 또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뭔지 이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 보건 서비스가 부족하죠. 부족하지. 그리고 교육 서비스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 부족하죠. 거의 없다고 봐야지. 네. 이러한 것들을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불편하다라고 고민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네. 다만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부분 당장 유통 판로책이 있었으면 좋겠고 고속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형마트 있었으면 좋겠고 뭐 정부 청사 있었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들 이러한 서비스들을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335 모여서 본인들이 직접 익히고 지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들을 좀 육성해 보자라고 하는 게 생활 공동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335 모여서 아니면 마을 단위로 모여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이외에 조금 더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네,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벌면서 소일거리도 찾아갈 수 있는 일들. 한마디로 소득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들도 발굴하고 창조 구성하는 경제네. 것을 합니다. 창조 경제. 진짜. 네.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이제 이 좋은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과거에는 마을 만들기 실패했다, 뭐 사회적 기업 실패했다, 뭐 다 실패했다고 얘기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막연함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따라오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함도 관주도에, 있었죠. 관주도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정읍 고창 지역에서는 이제 2014년도부터 광역 창안 대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창안 대회. 네. 이 창안 대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 3.0 창조 경제가 전라북도에서 시작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좀 딱 동의는 되시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황 오빠가 이제는 진행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아,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제 막연하게나마 알긴 알겠는데 실제 사례로 네. 구체적으로 뭐 하나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일단 정읍에서 작년도부터 창안 대회를 올해 2회째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이 단계는 네. 처음에 뿌리 단계라고 해서 3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과정을 연습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300만 원을 네. 지원해줘요? 네. 일단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아주 러프한 아이디어도. 조건이 되면 네. 다만 본인들이 이제 공동으로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로 쓰는 거 외에 그거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그 비용을 가지고 편안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제한 없이. 근데 이제 그 비용을 받으려면 12회에 걸친 창안 학교에 참석을 해서 수료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남의 돈 먹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준비가 되면 줄기 단계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면 2천만 원 이내의 자금을 또 주고 네. 엄청난 경쟁률이거든요. 2,300 좋아. 한 50개 정도가 들어와서 24개 정도가 뿌리 단계를 하고 24개 중에서 4개가 줄기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경쟁이 네. 치열하네요. 그리고 정말 대상자가 없으면 아예 선발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까다롭게. 내용이 네. 없으면 네. 이번에는 수준이 좀 그렇죠. 그렇게 떨어진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잘 정착이 된 사례가 있어요? 이제 마을 쪽하고 창업 쪽하고 두 개로 좀 구분해서 네.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을 쪽은 실제적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99.9%가 고령화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정읍의 산내면에 자연동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자연동 마을은 옥정호변을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 네. 근데 거기 할매들이 그 마을에서 뭔가 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도시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이 과연 도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도시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들을 잘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창안 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꾸준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철에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도시 사람들을 유치해서 그 마을에서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아니, 근데 마을에 있는 질문요. 네. 도시 사람을 유치했다는 게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아까 말 99.9%가 고령화라고 하면 이건 여기는 진짜 환갑 넘으신 분들이 청년회장 하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날카로워. 네. 농약사잖아. 야, 오늘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사람을 유치한다는 건 어떻게 유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네. 그 센터에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서 일단은 그 마을이 처음 앞으로 이제 기여해야 되기 때문에 기여가는 과정에서 그런 유치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지원의 역할이거든요. 패스 넘어가서 이제 네. 왔어. 네,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당장 이제 하기로 하고 나서 이분들이 왔는데 마을에서 이분들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제 같이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는 게 뭐냐? 자연 경관은 좋은데 뭔가 도시 사람들하고 이렇게 돈 받고 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댔더니 이런 거였어요. 우리 마을에는 할 게 없다. 결론이 없다. 결론이 네. 반전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봤거든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 하다못해 맷돌도 없어요? 맷돌이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하다못해 절구통도 다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시골에 그런 맷돌과 분들도 절구통을 많은데. 가지고 체험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에이 그런 것이 되면은 차라리 우리 옛날에 그 당나무를 삶았었대요. 마을에서. 당나무? 네. 종이만 당나무를 만드는? 땅 파고 구덩이 파고 돌을 구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당나무를 삶았던 거예요. 그걸 삼굿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을 옛날에 30년 전에 했었으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본인들이 네. 그런 시시한 거 말고 그러면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맷돌 체험, 절구통 체험을 했어요. 네. 근데 마을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다 체험장에 다 가지고 왔고 그곳에서 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을로 들어갈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한 곳에다 뭐 네, 그 몰아놓고 마을 회관 와서 앞에다 놓는지 다 몰아놓고 주차장 앞에다 그렇게 하면 시스템으로 끝나거든요. 가니까. 네. 그러면 마을 양반들이 힘들거든요. 그 날렸다가 갖다 놨다가. 어. 근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힘드니까 노인 양반들이라 99.9%의 고령화들. 집에 있는 거 옮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걸 하자 했더니 도시분들이 이제 오히려 집집마다 체험을 하니까 오히려-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마을을 이해하고 마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을 네. 걸어가면서 맞습니다. 풍경도 접할 네. 수 있고. 도시에서는 어떤 분들을 초대해? 도시에서는 서울 쪽. 젊은 분들이 왔습니다. 전주 전라북도 쪽에서 활동하시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도 마을을 이해하게 하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또 도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도농교류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연습을 또 해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일본에 오신 분들은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니까 네. 사실은 피드백이 더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생각하고 오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길게 보면 실제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객을 유치해서도 그게 재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일단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마을 만들기를 하냐 다들 이러시거든요. 네. 제가 한 대여섯 번을 찾아갔다가 여섯 번째 마지막에 정말 이 말 안 되겠다 해서 네. 이틀 뒤에 갔어요. 다 살아계신 거예요. 이틀 뒤에 돌아가신다는 양반들이. 네. 왜 안 죽었어? 죽어야지. 왜 다 살아있는 거야? 했더니 이분들이 민망하잖아요. 막말 예. 파동인데 이거. 염치 없으니까 웃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오. 지원이거든요. 예, 하게 하는 것도 지원이거든요. 마음의 열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동기유발하는 것도 것도. 예, 지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연습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집집마다 우리 집 농가 민박 1호점 할게 하면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마을 회관도 쓰고 또 두 집이 지금 농가 민박 1호, 2호점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에 마을에 가면 그 개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민박집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제 네. 그 흔히 말하는 공실률은 전문 용어 나온다. 공실률은 상당히 높은 거죠. 높은 거지, 일단. 아직 마을이 이름이 아직 안 알려져가지고 그 조금 마을 그렇습니다. 이름이 어디 있고 이름이 뭐예요? 그 정읍 산내면에 자연동 마을이라고. 산내가 어디 있죠? 엔지니어 강 그. 옥정호. 아, 옥정호. 옥정호를 끼고 네, 있는 그 이거 하나 여기가 검색해서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현재 그 MBC 구글 면접에 지도로. 나왔던 마을이거든. 내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왜 해야 되는 건지. 네. 꼭 마을 만들어야 되나? 맞습니다. 뭐 김한생님 일자리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일지도 몰라. 그런 그리고 그 일회성 행사일까봐 걱정도 되고 사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일 모레 돌아가시면 그 행사는 누가 해? 그 다음에서. 그런 거 그러니까 걱정되죠. 이건 좀 어찌 보면 되게 담론일 수 있는데. 너무 날카로운데. 이게 마을 김한생님에게 마을의 의미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하시는지. 네. 저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곳 과연 과거에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든 게 통칭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쳐가면서 마을의 기능들이 다 깨졌어요. 실제로 마을에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마을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마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광복 이후에 그러한 소단위 마을들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이미 깨져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마을이 물리적 공간으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휴머니어적인 차원에서의 마을의 개념들을 만든 것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 부분 일제 강점기 때 나왔던 대동공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게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쓰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안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마을이라고 하는 단위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에서 뭐 부자들이 사는 동네
이것은 솔직히 제 관할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네, 제가 부자처럼 안 보이죠. 네. 그리고 분홍들, 분홍. 네, 그분들도 솔직히 제 관할은 아닙니다. 아, 네. 분홍분들 경비 끌고 은행장 만나러 네, 들어가시는 분들 맞습니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마을 만들기라고 하고 만나는 저희들의 주 대상은 고령화된 어르신들 그리고 소농분들 자, 이런 분들이 저희 주 대상이고요. 또한 낙후되어져 있는 원도심, 구도심들이 원도심. 저희 대상지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은 항상 선택의 권한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본인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좋은 환경으로. 네,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또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 분들이 보다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또 다른 개선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지역을 지켜가기 위한 활력을 다시 한번 불어넣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금 연세 들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돈이 없어서 좀 힘들더라도 시간이 없어서 힘들더라도 이런 분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의 미래, 우리 지역의 모습을 구상하면서 지금부터 힘들지만 시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진군 형님 말을 잘해요. 아니, 그리고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홀라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넘어갔어. 홀렸어, 지금. 근데 진권 형님 얘기하는 것은 진짜 질문을 아직 답을 안 했어요. 왜 하시? 얼마에 사는 그걸 거예요? 왜 하냐고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아니, 여기에 왜 사명감을 가졌는지 어떤 분이 그러는데 네. 하생오라버니 원래대로 하시라는데요. 원래대로 하시라는데 왜? 원래대로 하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조금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황야에 그 막 이런 막 먼지 풀풀 날리고 아무것도 생기가 없는 데에다가 어찌 보면 오아시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원래 거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 그러니까 아까 뭐 맷돌 절구 나왔지만 그냥 휙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자원화해서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엮어 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마을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을 때 또 하나 또 있었잖아요. 생산. 네. 창업 쪽이 또 창업 있는데요. 네. 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평생학습센터에서 정읍 평합센터에서 그 발효효소를 이렇게 만드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교육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15분 정도가 우리가 이걸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고 싶잖아요. 네. 배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요즘에 인문학 하면서 배우고 끝나버리니까 문제잖아요. 인문학적 삶이 그렇지. 이렇게 태동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배우면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써먹기 위해서 창한대에 문을 두드리고 오셨어요. 우리는 발효효소를 과정을 배웠으니까 발효효소 관련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구절초가 있잖아, 정읍에는. 정읍에는 자생차 단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는데 요즘에 뜨는 여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예. 여주 뭐 당뇨병에 그게 좋다고 뭐예요? 하는 여주 이렇게 네. 삐쭉삐쭉 해가지고 약간 오이를 도깨비 뚱뚱하게 병마이 같이 만들어. 생긴 거 네, 있어요. 맞아요. 네. 어쩔 때 먹는 건데. 당뇨라고 그 성인병. 내가 이거 다 끼고 있어, 나. 네. 근데 잘 안 들리면 그냥 질문을 하지 마. 그러면 그렇게 딱 묻고 그래. 미워하지 마요. 네, 그 여주. 네. 여주 근데 내가 아시는 분 그 홍인님 사모님 이름이 여주인데. 죄송합니다. 네. 하지마 좀 맥락 좀 잡고 들어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재밌다. 해서 그 여주를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텃밭을 읽었어요. 300평에. 네. 텃밭을 읽어가지고 여주를 본인들이 직접 기르고 음. 길러서 생산해서 말려서 차로 만들어서 어. 효소까지 만드는 걸로 이렇게 사업들을 올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창안대 뿌리 단계로 아, 지금은 뿌리 지금까지, 단계? 예, 하고 있어요. 300만 원 이내인데
본인들이 또 150만 원 출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정이- 450만 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수익을 이미 450만 원 이상의 이상을 다 뽑았어요. 아.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차와 효소가 팔리면 그게 또 다 자기 수익이죠. 아니 근데 네. 어디서 뽑았어 그러면 그게? 아직 안 팔았잖아요. 팔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름. 네, 아름아름 아, 팔고 계시는데. 여지가 좀 빨리.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아까 그 지원이 되는 뭐 뿌리 단계 300, 이제 줄기 단계 2000이라고 하는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은 올해까지는 정읍시에서 시에서 이런 공동체를 제대로 한번 발굴하고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따로 어디 했었고요. 펀딩한 게 아니에요? 네, 나라하고 펀딩한 게 아니고 그 시 자체 예산으로. 직접 네, 시 근데 자체 그러면 예산으로. 끊길 수도 있잖아요. 시 자체의 의지가 강합니다. 앞으로도 강해야 되고요. 근데 그건 이제 지방 그래야 제 선거까지만- 일자리도 계속 남는 거죠. 그러니까. 까지만 그런 부분은 또 바람을 많이 탈 수 네. 있잖아요. 자치 단체장의 의지가 또 그래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정읍에서는 조례화했습니다. 아. 네, 조례화했고요. 그러니까 김하생님의 자리는 단단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다 해요. 그러네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농담에 다른 분이 작업해 놓은 거에 제 손가락을 올려. 농담이에요, 농담이고. 순간 당황하시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인큐베이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고급 용어. 것은 아까 뭐 생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농촌에서 뭔가 가치를 찾고 또 생산 또는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정도로 옆에서 이렇게 잘 살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 지역에 계신 어른들이 이 김하생님 같은 분을 만나기 전과 후는 분명히 인생 자체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나요? 김하생님을 만나야겠다. 전화번호가요. 우리 주민번호도 알아. 집 주소도 나 알고. 지원 받고 싶다. 나 정말 귀농해가지고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로 전화하시면 그 내년으로 항상- 검색하면 나와요? 네. 상당히 다음도 나와. 친절하게 다음도 전화 드리고요. 또 저희 페이스북에다가 글 남겨주셔도 되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 주셔도 되는데 핸드폰은 지원센터 안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불러주세요. 센터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063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인 센터 전화번호를 못 외우시는 것 같은데 명함을 끊으시는데 너무 많은 걸 아, 지금 당황했어. 명함이 없네요. 여기는 전화번호 너무 많은 걸 하셔. 아니, 네. 아니 그냥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 올려주세요. 네, 저희 저기에다가. 그리고 아까 그 마을도 좀 한번 올려주고 네. 지도 자, 찍어서 저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그래서 혹시 말씀 너무 잘하셔서. 혹시 이 얘기는 내가 꼭 좀 해야 되겠다. 네. 아시는 게 있다면. 네, 저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여서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그리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 살 때 돌아가셨어요. 3살 때.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엄청난 갑부집이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공무원도 때려치고 술로 이렇게 계속 보내신 거죠. 그러시다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는 이미 약간 이제 재산은 다 탕진한 상태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강경화를 앓으셔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이제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그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는데 초등학교는 어느 동네에서 나오셨어요? 서신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네. 아니 학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천주교를 만나게 됐는데 근데 성당을 다니면서 혹시 서신동 성당?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아, 아쉽네. 그러다가 평화동 이사를 갔어요. 네. 그쪽에 다니면서 이제 신부님이 되는 게 이제 꿈이 이게. 그 피스 빌리지에서. 한때. 네. 이 피스 빌리지에서 나올 수 있는 꿈이 얘기 좀 듣자. 알겠습니다. 흐름을 이게 방해꾼들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앞뒤 뭐 제가 막 연결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저희 멘트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던 거. 아니 큰 걸 잡았거든. 웨스트 네. 뉴타운에서 그래서- 피스비즈를 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욕하시냐고 그랬어 방금. 그래서 이제 신분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성당에서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평화동에 90년도에 그 전국적이었을 거예요. 주공 아파트를 만들어요. 네.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저소득층들을 그렇지. 다 이렇게 몰입니다. 네, 제가 거기 이쪽 평화동에서 주공 1단지에서 살았어요. 그러는데 성당을 갔더니 한 후배가 오빠 안 나올 줄 알았다는 거야.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 가서 창피해서 안 나올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 무슨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창피하지? 내가 가난한 거 아닌데? 우리 아빠가 돈이 없을 뿐이지 내가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얘기가 저한테 첫눈에 반해버렸네. 저는 이제 신부님들 그래갖고 신부를 배려버렸구만. 아니요. 그래도 이게 거절을 하고 거절을 네, 하고. 거절하고 그러면서 종교적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 되려면 이제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집안에 종손이거든요. 네. 큰 고모랑 다 알아 누워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제가 안 갔어요.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재수를 분양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안 가고 혼자 교리교사를 했어요. 너희들은 직장인이거나 대학생인데 혼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다 또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대학이 또 지방대잖아요. 제가 원치 않던 대학. 네? 그러면서 지방대 다니면서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리고 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마저도 왜 자기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이제 행정학과를 다녔는데 다들 방학만 하면 노량진으로 그렇죠. 신림동으로 네.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방학만 하면 아르바이트로 가는데 여름에는 노가다, 그렇지. 겨울철에는 횟집 서빙 이제 이런 걸 했어요. 학비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갖고 해서 이제 그렇게 쭉 다니면서 왜 애들은 공부하러 가는데 나는 돈 벌러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다가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서울에서 시사영어사에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상도 받았어요. 네. 최우수 직원상을. 오. 그러고 나서 이제 상 받아가지고 받았을 것 같아. 받았을 것 같아. 제가 상 겁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쪽하고 좀 상쪽하고. 상쪽하고. 근데 이제 상을 받아가지고 포상휴가를 받아 내려왔는데 예? 군대에 포상휴가게? 예, 거기도 포상휴가 주더라고요. 내려왔는데 마지막 날 휴가 마지막 날 아침밥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드리면서 아빠 이제 나 다시 서울 올라가네 하고 나서 가는데 아빠 아침밥 뒤다 쓰러졌어요. 뇌출혈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눌러 앉아서 지역에서 1년 반 정도를 아버지를 모셨어요. 병수발을. 병수발을. 직장 다 때려치고 이제 모시고 나서 보니까 IMF 이후에다가 또 그런 시기잖아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네,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한 것이 내 가치를 사줄 사람이 없더라고 지역에.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은 가치로 고용하면 되잖아요.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작년까지 1억 5천을 갚았어요. 인간극장으로 넘어가고 있어 지금. 외람되지만. IMF 1억 5천을. 보안업체 그 보안 서버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어요. 컴퓨터 IT. 네. IT. 그래도 중소기술 또 혁신상도 받았습니다. 상쪽은 네. 이제 잠깐만요. 박기원님께서 메이플스톤 공동체 지원센터 전화번호 063-531-13732고요. 정읍시 연지동 39-6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거쳤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치면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사회적 배제. 그 제가 솔직히 이 일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라든가 힘들어하는 연배 높은 분들이라든가 다양한 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제가 가서 단체를 만들거나 기업을 차릴 때 도와드리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도 제가 한 10개 정도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제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 배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 배제 문제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사회가 바뀌려면 그리고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어떤 공동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치나 행정에 의존하지 말자라 하는 이야기를 항상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민간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도 보면 희한하게도 서로를 배제하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 기회를 주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 운동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회를 뺏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인맥으로 또는 나의 뭐 학연이라든가 뭐 지연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통한 나의 인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은 옳지 않고 그렇지. 또한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나눠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질문했던 내용의 답이기도 하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난감한 사회? 솔직히 난감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라가 이 꼴인데 예. 요즘 유행어. 그리고 또 이게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가 손에 안 잡히는데 안 잡히는 때일수록 우리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함께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가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말을 너무 잘해. 박수. 시사영화사 우수사원. 말려들고 있어. 김하생님이 아니고 김상생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생. 대단하시다. 어찌됐든 그 시간이 훅 넘어가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다음에도 오실지를 다음에도 오실지를 아니면 오영찬 2탄을 정말 여기서 저희가 저 지난 방송하고 다르게 세련되게 음악을 준비했어요. 예, 음악 한 곡 듣고 가지. 모 PD님 무슨 음악입니까? 네, 이 고등학생 밴드입니다. 고등학생 지역에? 밴드들이 네,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밴드들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을 한 연주까지. 네네 연주까지 했죠. 제목이 어떻게 되죠? 다운업이라고요. 그룹 이름은? 넘버 165. 오. 넘버 165는 버스 번호입니다. 165번. 165번 버스를 타고 다니거든요. 김하생님도 이제 버스하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네. 넘버 165의 다운업을 나운업을 알겠습니다. 듣습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는 모든 길은 항상 어두운 뿐이었지 구원의 손길을 잡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지 하늘을 바라봐도 보이는 건 먹구름뿐 나에게 희망이라 존재하지 않았어 Get out, get out 이젠 다 필요 없어 Get out, get out 정말 난 필요 없어 Get out, get out 세상을 버린 지 오래 Get out, get out 세상도 날 가진 적 없어 더 이자나 저 가래로 빛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가진 생각들은 모두 망상뿐이었지 구원의 손길을 잡았을 땐 이미 늦은 뒤였지 주위를 둘러봐도 차가워진 시선들뿐 나에게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았어 Get out, get out 이젠 다 필요 없어 Get out, get out 정말 난 필요 없어 Get out, get out 세상을 버린 지 오래 Get out, get out 세상도 날 가진 적 없어 Going down 난 더욱 아래로 빛이 보이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Falling down 난 더욱 아래로 나를 동정하지 마 내가 웃는 날이 올 거야 Get out, get out, get out 내 앞길을 막지 마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나는 더욱 강해질 거야 내 앞길을 막지 마 Get up, get up, get up, get up 나는 더욱 강해질 거야 G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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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나는 더욱 강해질 거야 아까 제목이 뭐라고? 다운업. 다운업이었어? 네. 근데 왜 나는 나운업으로 그 괜찮습니다. 지금 모르면서 그냥 대충 들리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 근데 영어에 나우너블이란 말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가 이렇게 약어 같이 뭐가 근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애들이 네. 너무 연주가 시원시원하고 그렇죠. 나도 한때 다운타운에서 DJ를 해봤는데 아 진짜요? 여기 바로 이 지금 우리 녹음하는 여기가 다운타운이었잖아요, 옛날에. 아니 나는 어디서 했냐면 네. 저 활주로라고 어. 홍지설이 지야 예. 근데 굉장히 얼터너티브. 거기서 이제 그 옛날에 팝송 대백과라고 하는 거 끼고 막 그 앨범으로 막 머리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DJ 생활을 했었는데 아 이 친구들 대단하네. 이 친구들은 메탈리카를 굉장히 어. 숭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다, 세. 네, 메탈리카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조금 일렉트로닉을 살짝 얹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거야. 네네. 스피드 멜로디. 끼어들기 어렵다. 지네들의 장르를 지네들이 만들어가는 거거든. 만들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고 네네. 전국 각지에서 지금 막 상을 공연. 휩쓸고 있어요. 상을 휩쓸고 지금 한 학기에 800을 벌었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 JTB 아트 스페이스를 통해서 뭐 성장했다는 성장했다. 수줍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얘기 해줘야 될 것 같아. 전혀 안 수줍어하면서 수줍게 말씀드리자면 아니 음악 듣는데 딱 생각나는 그룹이 스트라토바리우스. 됐고 야 넌좀 그걸 해 가지마 아주 그러면 그 프로그레시브가 됩니다. 진짜 자 아까 잠깐만요. 말씀하신 거. 우리 김한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노래 나가는 사이에 평이 너무 얘기를 듣다 만 것 같아서 아쉽다 뭐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뭐 하실 얘기는 뭐 어디 간지 하셨겠지만 아무튼 또 못다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거의 한 시간 그냥 훌쩍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1, 2부 쪼개서 한번 다시 모시는 걸로. 진짜. 와,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럴 것 같아. 어디세요? 착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그래요. 재밌었어요. 아무튼 우리 김화생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잘생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안 보니까 다행이야. 이제는 김화생님도 진행자 일원으로 어머,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여러분께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모피디의 신문 읽기. 신문 읽기. 제가 그 부제를 걸었습니다. 네. 아까 아시죠? 그 빠방. 버섯. 얘기를 하면 안 돼. 야, 자. 우리 지역의 이모저모 고모를 얇고 넓게 퍼봅니다. 북치기 박치기 신문 읽기. 자, 빠밤. 이렇게 안 이게 맞아. 아니다. 연습 좀 하자 다음에 얘기할 때. 다시 그럼 제가 신문 읽기 하면 빠밤. 자, 시작. 신문 읽기. 빠밤. 이렇게 합니다. 자, 12월 첫째 주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라북도 교육청 아시겠지만 그 한동안 이슈가 됐죠. 독일 혁신교육 특강 행사에서 국민의례에서 꼴사나워서 생략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이 있었고요. 검찰이 전북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유례가 없는 사건이 하나 또 펼쳐졌습니다. 경찰의 사행성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의혹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계로 하면 안철수 신당 여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쪼개지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도마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구현 사재단 전주 교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이슈예요. 하나씩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 본인 장학사가 지금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래의 그 팩트보다는 굉장히 과장됐던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사실은 이러하다라고. 술가게님이 아까 자료 하나 가져오셨는데. 예, 그 장학사 가게 박장학사인데 아니라 술집 사장 같다. 우리 박장학사가 해명을 해온 자료가 있는데 네. 그래서 뭐라고 해명에- 했냐면 네, 논지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미나 같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국민의례 안 한다. 이하 생략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례 자체를 잘 안 한다. 두 번째는 외국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서구 유럽 사람들은 국민의례 이런 거 없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도 있는 건데 이걸 하자니 좀 그렇다 이런 취지였는데 감이 좀 세게 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꼴사나워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다들 이렇게 이슈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냥 시간 관계상 생략 혹은 그냥 생략하고요라고 했어도 가능한 일인데 꼴사나워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찌 됐든 간에 아주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것만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설화 사건이지. 아니 이거 뭐 충분히 이거 가지고 막 이제 확대 과장해서 생산해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요즘 같은 시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중앙 일간지에 이제 다른 뭐 이런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사가 이제 거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연사가 위에 올라가 있고 연단이 올라가 있은 상태이니까 우리 그냥 그 국민의례는 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국민의례가 꼴사납다가 아니라 연사 위에 있는데 우리끼리 하는 모습이 좋은 편으로 하면 볼성사납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으면 될 일인데 딱 꼴사납다만 튀어가지고 그거 사실은 국민의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옆에 이제 연단에 있고 좀 이 분위기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약간 그 조크였는데 말 그대로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라고 하는 기사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이런 것은 매체를 성향과 매체 능력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매체가 어디냐면 새전북신문 임 기자 부장대우인데 저한테 만약에 이런 기사 제보가 왔으면 저는 이걸 보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팩트는 굉장히 작은데 여파는 굉장히 크고 그 여파가 왜곡돼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매체 관점이 의심스럽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일로 사실은 이사 박장학사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보다 저는 보이는 게 새전북 신문이 뭔가 의도가 있었다. 뻥 터트릴 의도가 있었다. 네. 그래서 표현도 좀 짜깁기를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아유 그럼요. 이거 저는 늘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생각은 아니야. 북치기 박치기 지금 술가게가 얘기한 거는 저희 방송 다른 멤버들의 의견과는 아무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는 왜냐면 얘기예요.
사실 나는 세전복심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현재 세전복신문이 우리 소극장 같은 건물 쓰는 세전복신문인데 우리 지금 입주 동기인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음모도 생각해봤어. 우리가 뉴라이트의 뉴하고 세전북의 새. 막 던져. 이것도 그다음에 네오파시즘의 네오도 새. 원래 뉴 뭐 새 이런 얘기예요. 새누리당 새야. 당신도 지금 뭐 큰 나라 터뜨리려고 그런 거 같아. 새누리당 새하고 세전북 이게 비슷해. 여기 저희 그러면 마이크 여기 들어올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감청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러다가 나는 생각을 난 잠시 추정해봤다는 요주의 거지. 인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예, 그건 거기까지. 그건 있어요. 예. 지금 이 안으로 그 천주교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이 네. 전주가 먼저 일단 시작을 해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베가 난리 났대요. 일베가 인증도 해주는 거야 지금. 전주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부터 해서 엮이는 거지. 엮이는 거지. 거기다가 그 이것까지 터졌어. 국민은행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같이 이제 그 일베에서 그렇게 붙이고 또 좋다니까. 국민은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요즘 종국몰이에도 그렇죠. 또 그러니까 오버랩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혁신교육 문제 있다. 결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후과는 지금 그 실제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죠. 어찌됐든 맥락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사를 접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전북 경찰청 압수수색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검찰이 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할 수는 있죠. 할 수 아니, 있지. 전례가 있냐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많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있겠지. 있는데 심지어 검찰을 수사한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 검찰하고 경찰 쪽하고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관계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 지역에서 이 사실 그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그 해당 경찰분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떳떳하다. 떳떳하게 다 조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지금 몰아간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사실에 의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를테면 길들이기 우리 흔히 가는 얘기 길들이기 이전에 어떤 걸로 해서 지금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때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좋습니다. 하는데 일부러 막 분위기 쫙 몰아고 갑자기 막 들이닥치고 다 막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과 좀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의심은 가나 이것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할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영장 문제일 받아가지고. 수도 있는 걸 굳이 압수수색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개인의 비리인데 네네네. 개인의 비리일 수 있는데. 아니 개인의 검찰도 부담하시는 개인의 거. 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라는 그러기 때문에 더 초강수를. 오해를 받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압수수색 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본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쪽 거기는 완전 잘못했구나. 근데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가끔 생각해 보면 이 사안과 별개라도 검찰이 어떤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과정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우리는 때는 받아들일 때 정서적으로는 저 뭐가 있구나. 죄가 있다 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압수수색이라고 한다면 이 조직의 비리일 때 주로 이렇게 그렇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혹시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혹시 사람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건 필요해요. 재판에서 유죄가 나누면 그래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무죄가 나면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흔히 말하는 기소되거나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만 나면 일단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니 거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검찰 편을 들래. 검찰이 센 것 같아. 여기서 내가 경찰 편 들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경찰 잘못했으면 이거 압수수색도 받고 원래 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캐릭터 잘 잡았어. 그러니까 검찰이 좋은 거예요. 그러지. 검찰이 잘하고 방송 있잖아. 몇 번 만에 확실하게 나가고. 저런 굉장히 철새스러운. 아, 그러니까 난 굉장히 검찰이 좋아. 그러면 마무리 져야 돼. 술 한잔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안도현 시인 같은 경우에 전원 무죄다라고 했는데 또 다시 네. 일부 유죄. 하는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뭐 거기다 대면 정말 장난이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아까 철새 얘기했으니까 철수 얘기를 합시다. 오, 자연스러운 진행.
방송 몇 번 만에 그냥 가군을 살려가지고 그 가군 맞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아, 예, 예. 라임이 라임 있잖아요. 아, 예. 가군. 네, 가군. 안철수 신당 여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네. 이건 하마평이 너무 많아. 이게 아직 그래요. 이게 실체가 안 드러나서 여러 설들로만 접해서 그렇지.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 그 빠져나가는 기운들을 보면 저는 이건 분명히 여기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오리무중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암중모색으로 바꿔? 아니 지금 아니, 가고 있는 ING인 거지. 여기 전화 좀 받은 사람 있어요? 안철수 씨. 전혀. 하는 거 없어요. 없죠. 아직 오리무중 많네. 근데 우리 관리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네. 우리도 알고 있는 분이 그쪽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았습니까? 문학에 그러니까 방송계.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은 언제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번 우리 센터장님도 연락이 왔을 수 아 있어. 맞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저것과 고창표가 자, 좀 있어.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메이플스톤 뭔가 정치적이야. 잠깐만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지금 정말 솔직히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지사 2 후보를 앞두고 있는 후보 쪽에서 혹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시장도 마찬가지. 정읍시장도 있을 수 시장, 있잖아. 시장, 시장. 시장도 군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있어. 당연히 말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저한테 안 오시더라고 아무도. 그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면 와야 되는 거였어.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서. 몇 표 있으니까 올래 이건 거야 지금. 저희는 공동체 지원센터는요 항상 중간입니다. 예. 야, 이 양반도 살 줄 아는구나. 헤쳐나가네. 이 세렝게티에서 헤쳐나가네. 정글. 어찌됐든 이부 정치 관련한 부분 또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사실은 또 우리가 공유돼야 할 지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자를 한번 다음에 꼭 모셔가지고 네. 나름 특집으로 논평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세전복심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래요 그 어쩌습니까? 임병식 기자 뭐 아니요. 아니 그 신문에 났으니까. 아니 신문에 그래서 났는데. 그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 네. 그래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좋아요. 둘이 싸워. 나는 검찰 편인데 이 사람이 검찰이지. 나는 검찰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정의구현사재단 얘기는 뭐 더 첨언을 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우리가 또 힘을 보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깨 걸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이꼴인데. 그렇죠. 나라가 우리인데. 그거 봤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그 서울 시내에서 멸공 방첩 그 차 지나가고 막 방송한다는 거. 그 옛날부터 그래요? 했어요 사실은. 어버이연합에서. 모르겠어. 단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예전에도 그런 게 지나가면 저는 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러고 봤어요. 근데 기억이 이제는 있어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분위기가 거야. 아니니까 같은 일을 해도 좀 이상해 보이고. 전주에도 그런 차 있어요? 그래. 아니 근데 긍정적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그 전주 교구에 항의 방문 오셨잖아요. 대전, 충남 초코파이 좀 사 먹었나? 이렇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관광버스로 여기 항의 방문 오셔가지고 콩나물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갈비탕을 먹으러 갔다가 가실 때 또 뭐 하나씩 들고 가셨다는 지역경제. 그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이 국가 나란 일 하신다고 이렇게 줬을 수도 있어. 어찌됐든 지역에다 쓰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 있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 다른 종교들도 조금 분발하셔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시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립시다. 수천원 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최소 뭐 우리가 듣기로는 일당이 뭐 한 5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오셔서 그 돈 다 쓰고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공근로 뭐 하시는 분들이 뉴스에 공공근로 나왔죠? 시간에 뭐 이렇게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됐든 우리 지역을 이렇게 경제를 생각해 주신다니까 반갑고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소금. 아름다운 순례길에 이어서 네. 아름다운 시국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음.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 안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돌봄과 연대의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지사면 연설 담당 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언어 단어 뭐 이런 거보다도 그간의 활동 속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꾸며서 이게 아니고 예. 어찌됐든 단단히 오늘 멘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보다 준비를 많이 한. 멘트하고 다녔어 지금. 다 준비돼 있어요. 네. 이 시간에 2주 연습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정말 활동 많이 해주시고 정말 그 센터 또 개인적인 뭘 통해서 이 지역이 조금 푸른 기운들이 더 많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저희 두 번째 방송 오늘로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략하게 뭐 알릴 거 있으면 네. 잠깐만요. 우리가 좀 넋놓고 있다가 효민약국에서는 박앤세일을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오늘 시간 관계상 농약 팔잖아요. 약국 사용 설명서는 오늘 없습니다. 시간 띄었으니까 관계상. 잘해야지. 농약사가 아니고 농약사. 알겠습니다. 네. 에이, 자, 나도 알고 이런 건 또 다른 데서 안 알려주니까 그 전주 어디냐? 잠깐만. 전주 곳곳에서 아니, 자 기다려봐. 지금 이거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 신문 만들기 해요. 영심이 영심위에서 13일 금요일까지 제출하셔야 되고요. 이게 상이 있어, 상이. 그래갖고 대상이 상금이 5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최우수상이 20만 원. 그 다음에 우수상이 10만 원. 예. 장려상도 있어. 하여튼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 페이지에다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봐. 김제였어요 하나는. 하나 김제. 있다. 그 다음에 우린 또 이런 것도 안 알려주니까 주체 읽기가 어렵다. 몰라. 2014년 전주 시민이 바라는 100대 정책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주시에 바라는 우리 아이디어 내면 되고요. 우리는 상금에만 항상 관심을 가져. 아니 김하생님이 이걸 이렇게 굉장히 그 구미를 여기 붙였다 우리 줄을? 네. 1등이 300만 원이야. 이거. 이런 정책 상금 죄송합니다. 30만 원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2등이 20만 원, 3등 10만 원. 저기 50 이하로는 얘기하지 50 맙시다. 이하로는 우리가 그레이드가 있지. 어디 5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니, 중요한 거 하나 해줘야 돼요. 우리 유나 일하는 데에서 김치 체험한다고 그랬잖아요.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네. 전주 국립 전주 무형유산원. 그러니까 미리 김장 신청하잖아요. 담그는 게 네. 세계 무슨 유산으로 등재가 됐다고. 유네스코 네, 그 기념으로 한다고. 80명 선착순. 거기까지. 뭐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 한다는 거요? 자세한 건 이제 유나가 얘기를 해주겠죠. 페이지에- 소개시다 유나. 그래요. 저희 페이지에 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방송 함께 해주신 그 누군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다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